네, 안녕하세요. 유컬러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니까 17년 정도 돼가고 있어요. 만약에 제 가족이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면 어떤 말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쇼핑몰을 시작하기 전 준비, 그리고 쇼핑몰 브랜드 만들기, 그리고 세 번째 쇼핑몰 제작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을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시작하기 전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조건 쇼핑몰을 시작하기 전에는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증빙해 놓는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사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호스팅을 구매했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구매를 했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영수증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무조건 책 한 권은 읽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나중에 세금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파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단 온라인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세금에 대한 문제는 정말 부가세가 뭔지 종합소득세가 뭔지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를 이제 만나실 때 직원분하고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무사님 자체하고 연락이 되는 사무실하고 계속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거 자체에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제품 또는 좋아하는 일을 판매를 해야 돼요. 그게 서비스건 품이건 하여튼 내가 뭔가 좋아해야 돼요. 제가 중국에서 무언가를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판다. 근데 그 제품을 내가 너무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뜬대. 이 제품이 요즘에 뜬대. 이거 팔아보자. 써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하라는 걸로 쇼츠 마케팅을 하고 막 이러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면서도 뭔가 공허해요. 내가 좋아하는 제품 또는 좋아하는 일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야지 오래 가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오래 갈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제가 직원분들이 많을 때도 있었고 또 회사가 어려워서 좀 많이 줄어들 때도 있었는데 제가 인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분들이 들어오셨고 또 이분들이 오래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크게 관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관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떤 큰 방향을 그냥 제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택배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때 택배는 어떻게 싸고 테이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붙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객이 택배를 받았을 때 뜯을 때 좀 짜증이 안 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 분리수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이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되게 막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더 좋은 방향으로 방법을 이끌어내시더라고요. 방향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제시를 해줘서 저는 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분들은 일하시면서 약간의 성취감을 더 느끼실 수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나더라고요. 자, 네 번째. 열정이 내가 이 쇼핑몰에 식었다면 1, 2년 안에 분명히 쇼핑몰은 매출이 하락한다. 이건 진짜예요. 제가 이제 17년을 한 가지 제품만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제품을 17년 동안 쭉 사랑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제품이 너무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진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매출이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매출이 분명히 하락을 해요. 내가 열정이 식으면 그냥 쇼핑몰은 자동입니다.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이때 내가 마음가짐을 좀 먹어야 돼요. 열정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해서 억지로라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쇼핑몰을 그만두거나 저는 열정이 왜 식었을까를 제가 좀 고민해봤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 제품이 이제 별로 좋지 않지? 왜 이 제품 파는 게 이제 재미가 없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제품의 원인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환경이라면 조금 쉬는 방향을 선택했던 것 같고 이 제품 자체의 원인이 있다면 이 제품을 뭔가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은 저는 미국에서 이 제품을 수입해 오거든요. 그래서 미국한테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 이 제품을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어. 너네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니? 라고 이제 반대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좀 같이 수정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취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그리고 뭔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전혀 다른 업체의 아이디어를 빌려온다. 저는
아모레 퍼시픽 몰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샘플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상품은 하나를 시켰는데 샘플이 10개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선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도. 그리고 그 샘플을 써봄으로써 이거 좋은데?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구매까지 이루어졌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를 보고 제가 느꼈어요. 샘플을 줘야겠다. 근데 사실 제 분야가 샘플을 주기가 쉽지 않은 분야거든요. 샘플을 주는 업체를 사실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샘플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변화가 왔냐면 이 샘플을 써보시고 이 샘플 자체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신기했어요. 이 샘플 자체가 너무 쓰기가 편하다. 이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어떤 막다른 길이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업체의 뭔가의 형태를 빌려서 그거를 이렇게 합체시키는 것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브랜드 만들기. 브랜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쇼핑몰 만드는 것보다 진짜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의사가 되던 작가던 아니면 그림을 그리던 모든 일을 할 때 내 브랜드를 만드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쇼핑몰을 하지 않는 분들도 그냥 내 사이트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를 정말 적극 추천하거든요. 네, 브랜드를 만들 때 상호명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름 짓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상호명이 긴 것보다는 심플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구글, 애플 뭐 이런 것처럼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기억해 주는 게 좋잖아요. 2글자에서 4글자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영문이나 한글을 모두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서만 유명해지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 2가지 버전의 상호명을 다 만들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컬러는 꼭 만들기. 이 주컬러가 내 브랜드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메인 테마는 파란색이야 라고 이렇게 정해놓는 게 아니고요. 이 컬러 넘버를 꼭 집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컬러 넘버는 내가 온라인에서 무엇을 만들던, 배너를 만들던, 광고를 만들던, 쇼핑몰을 만들던, 블로그에 글을 쓰던 이 컬러 넘버를 동일하게 계속 써야 됩니다. 어떤 곳은 뭐 진한 파랑 쓰고 어떤 데는 흐린 파랑 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컬러는 항상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컬러 넘버를 꼭 만들고 기재해 놓고, 그다음에 4번째는 주 폰트 만들기입니다. 이것도 내 브랜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항상 폰트를 동일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모든 걸 동일하게 쓰기가 힘들다면 제목은 꼭 이 폰트를 쓴다라고 정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영문 폰트, 한글 폰트 이렇게 꼭 정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무료 폰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만약에 쇼핑몰이 힘들어지면 이 유료 폰트로 내는 이 금액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그냥 일반적인 폰트 쓰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또 지금은 무료 폰트였는데 이게 나중에 또 유료 폰트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큰 회사의 무료 폰트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24에서 폰트도 예쁘고요. 구글 폰트도 예쁘고 네이버 폰트도 굉장히 예쁘고 또 서울시 폰트도 예쁘고 예쁜 폰트들 굉장히 많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6번째 도메인 사놓기. 도메인은 사놓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연락하기 위해서, 내 제품을 보기 위해서 이 도메인은 꼭 필요해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내 제품을 찾으려면 우선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나한테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 주소로 가면은 항상 이 사람과 연락할 수 있어라고 하는 주소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싶으면 블로그를 가야 되고 인스타를 가야 되고 아니면 유튜브 댓글을 써야 되나? 막 이렇게 가는 방향이 너무 많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내 제품이 어떤 스마트 스토어에 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으나 또 거기서 판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검색해서 이 사람 제품 꼭 사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 이상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루트를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도메인은 꼭 하나를 사놓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7번째 저작권 등록해 놓기. 이 저작권은 해놔도 베낍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겪었거든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타사에서 저희 제품을 베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좌절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심지어 저는 거래처에서 저희 제품을 베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품을 사다가 이제 2차 판매를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저희 제품을
베껴서 그대로 판매를 해서 정말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또 이 카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비용과 시간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5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제가 시간과 돈을 투자할 여력이 없더라고요. 저작권 등록을 해놓는 건 정말 아주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자, 그리고 8번째, 로고부터 폰트 그리고 패키지까지 무조건 한 목소리를 내라. 이거는 내가 파란색을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로고도 파란색을 쓰고 폰트도 어떤 주 폰트는 파란색을 쓰고 그리고 패키지에도 어떤 파란색을 쓰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목소리를 내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색감과 폰트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쇼핑몰 구축. 저는 카페24에서 2007년도에 쇼핑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카페24를 쓰고 있어요. 저는 누군가가 쇼핑몰을 만드는데 어디에서 시작을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카페24라고 정말 망설임 없이 추천할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는 카페24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7년 동안 제가 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서버가 다운된 적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사이트가 안 들어가진다거나 이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뭐지? 사이트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단 한순간이라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안정적인 서버라는 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1대1 문의에서 제가 답변을 정말 성심껏 해주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무료 스킨이 아니라 유료 스킨을 사가지고 썼어요. 디자인 업체에서. 근데 이 디자인을 조금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HTML을 저는 비교적 잘 아는 편이었는데도 이게 디자인 스킨을 엎어가지고 바꾼 거니까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잘못 바꿨다가 화면이 어그러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를 디자인 업체한테 고쳐주세요라고 하면은 건당 5만 원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카페24에 물어봤어요. 이거를 고치고 싶은데 혹시 방법을 아실까요? 라고 했더니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거는 해당 디자인 업체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답변을 받을 때마다 정말 답변을 빨리 해주셨어요. 저는 누가 쇼핑몰 만든다라고 하면은 카페24 적극 추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유형 제품이 아니라 무형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카페24에서는 무형 제품을 팔기가 조금 쉽지 않거든요. 내가 어떤 강의나 전자책이나 아니면은 무형의 제품을 일러스트나 사진 같은 거를 판다고 했을 때 IM앱은 디자인 쪽으로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자, 3번째. 메인 페이지보다 상세 페이지에 더 공을 들이기. 제가 처음에 온라인 쇼핑몰 할 때는 이 메인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요즘은 상세 페이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검색이나 링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 공을 들이는 게 중요한데 그 상세 페이지 쓸 때 디자인에 공을 들이는 것보다 스토리에 공을 들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상세 페이지에서 제품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상세 페이지에서 파는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를 써나가야 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분들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편리함을 느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주인공은 제품이 아니라 고객이어야 되고 이거를 디자인 쪽으로 표현하는 거는 글자보다 이미지가 더 빠르다면 이미지로 표현하고 아니야 글자보다 이미지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라고 하면은 글자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4번째 사이트 업데이트는 내가 바꿀 줄 알아야 된다. 만약에 자사 쇼핑몰을 어떤 프리랜서 디자이너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 맡겼어요. 근데 사이트의 내용이 갑자기 바뀔 수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우리가 공급을 못 받게 됐다라고 할 때 그거를 빨리빨리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기를 추천합니다. 요즘에 너무 좋은 툴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진짜 조금만 배우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도움 주는 여러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고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마켓에 들어가셔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저는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 자사 쇼핑몰에서 고객분들과 소통하고 또 리뷰도 내 사이트에 이렇게 차곡차곡 모이면 이게 굉장히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1인 브랜드고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팁 있으면 공유하겠습니다. 290명의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